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JBL 투어 프로 플러스 TWS 완전 무선 이어폰 리뷰입니다. 패키지 구성은 이어폰 본체, 충전 케이스, 매뉴얼, 보증서, 퀵 가이드, USB-C 충전 케이블, 그 다음에 여분의 윙팁 한 세트, 그 다음에 여분의 이어팁 4개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어폰 본체에 껴 있으니까 5개 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JBL 투어 프로 플러스의 그 이어폰은 하우징이 외부로 돌출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윙팁에 있는 그 부분이 귀의 웨이도 안쪽, 귓바퀴 안쪽을 고정시켜주는 방식이고요. 외부에 지금 보시면 저 구멍 나 있는 부분이 외부 마이크입니다. 2개의 외부 마이크와 1개의 내장 마이크로 구성된 빔포밍 마이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바람 소리를 감퇴시켜주고 상대방과의 음성 대화를 분명하게 해주는 기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무선 이어폰에서 음성 통화 보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감용만이 아니라 이거는 다양한 용도로 허용되는 무선 이어폰이기 때문이고요. 6.8인치 다이내믹 드라이버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8인치 8mm가 아니라 6.8mm이기 때문에 중고역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역대가 아쉽지는 않아요. 이 JBL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이퀄라이저 밴드를 세팅을 하면은 베이스의 그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고도 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충전 케이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어폰을 넣으면 충전이 됩니다. USB-C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의 버튼은 리셋 버튼입니다. LED 충전 상태 알림 표시도 있고요. 이번에는 배터리와 충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버드 내부에는 55mAh 용량의 코인셀 배터리를 탑재해서 완충 시 최대 8시간 이어버드로만 재생이 가능하고요. 충전도 케이스에는 51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재되어 있어서 이어버드를 충전 케이스에서 재충전하게 되면 최대 24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어버드 완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최대 32시간의 재생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유선 충전뿐만 아니라 표준 QI 방식의 무선 충전 방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무선 충전 패드에 혹은 무선 충전 도구 위에 올려놓으시면은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가형 TWS 같은 경우는 유선 충전만 지원하고 있죠. 무선 이어폰의 경우는 유선과 무선 충전 환경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모두 아웃도어, 즉 학교나 사무실 혹은 야외 카페에서 사용을 할 때 이 유선, 무선 충전 모두 다 되는 환경에서 얼마나 편리한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어폰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죠. 사운드도 중요하지만 휴대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실제로 재어봤는데요. 전체 무게는 약 73g 정도 측정이 되었고 이어버드 각각 두 쌍, 그러니까 한 피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어버드만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는요, 약 15g 정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전도 케이스 자체 무게는 약 58g 정도 나왔는데요. 어, 제가 사용한 저울은 정밀 측정 그 계측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재원상 무게와 유사하게 나왔으므로 이제 거의 그 규격에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꽤 좋은 이어폰이었습니다. JBL 투어 프로 플러스 완전 무선 이어폰 테스트를 위해서 각각 애플과 삼성, 그러니까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대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3 프로 맥스와 삼성 갤럭시 S22 울트라를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무선 이어폰 전용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메뉴 구성과 모두 그리고 세팅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이벨 헤드폰이라는 이 어플은요. 기본적으로 많은 브랜드들이 전용 앱이라고 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뭐 이퀄라이저 밴드 정도,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온 오프 아니면 노이즈 캔슬링의 감도 정도 이 정도만 지원합니다. 근데 JBL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확실히 좀 더 진화된 그런 수준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하드웨어 이상의 성능을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의성과 그다음에 사용자 그 확장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저도 써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음 이어폰도 JBL로 하는데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아마 이 전용 애플리케이션의 그 실용적 가치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애플리케이션을 시작을 하면은 마치 게임의 튜토리얼 혹은 뭐 다른 기기에 그 튜토리얼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선 이어보드의 안정적인 착용감을 확인해 주는 그런 모드가 있습니다. 저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이어폰 많이 안 써 보신 분들은 착용할 때 착용법에 대해서 좀 헷갈리거나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JBL 애플리케이션은 이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가 귀에 착용했을 때 위치 그다음에 뭐 다양한 그런 그 좌우 이를 찾아줍니다. 저도 이거 해 보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결국 내가 가장 편안한 위치에 꼈을 때 가장 좋은 착용감이라고 애플리케이션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좌우측을 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해 보고 거울을 보니까 JBL 로고가 제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그런 그 무선 이어폰 회사들이 제공하는 이어폰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없었던 기능입니다. 물론 다른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이어폰을 경험해 보신 건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사용해 봤던 제가 경험해 봤던 이어폰들 중에서는 가장 쓸만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JBL 투어 프로 플러스의 전용 앱의 또 하나 장점은 대시보드 방식으로 주요 기능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을 앞부분으로 빼 놨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그다음에 주변 소리 제어, 스마트 오디오 앤 비디오 이 세 개를 전면부로 내세웠어요. 실제로 제스처 터치패드에도 이 세 가지 기능이 주로 들어갑니다. 보다 깊이 있는 설정은 톱니바퀴 모양이 있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스처 기능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이어보드에 각각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 구입했던 거는 이 부분이 커스터마가 되지 않아서 불편했는데요. 왼쪽, 오른쪽 이어보드에 왼쪽을 재생제어하면 뭐 오른쪽은 다른 볼륨 제어라든가 그다음에 주변음 제어 같은 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커스터마를 많이 지원한다는 거는 사용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취향, 그다음에 환경에 따라서 가능한 한 편리하고 그다음에 실용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생 제어는 탭입니다. 그래서 짧게 탭하면 재생 일시정지, 두 번 탭, 다음 트랙, 세 번 탭하면 이전 트랙, 길게 탭하면 음성 비서, 아이폰은 시리, 갤럭시는 뭐 빅스비나 구글 어시스턴스. 전화를 받을 때는 두 번 탭해서 수신 전화 받고 한 번 탭하면 전화를 하다가 이제 끊고 싶을 땐 두 번 탭해서 전화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제어를 터치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이어버드를 터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혹시 아마존 알렉사 AI 스피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전용 지원 모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요즘 많이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에는 굉장히 미세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노이즈 캔슬링 음악 감상 모드하고 사일런트 나우 모드를 콜라보한 이 기능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일런트 나우 무음 모드는요. 음악이 나오지 않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가 되는 겁니다. 주변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바로 잠이 들지 못하잖아요. 좀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취침을 한 8 시간 정도로 설정을 해 놨을 때 앞에 1 시간 정도는 음악이 나오게 설치를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 주변 음이 차단된 상태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한 30분 안에 잠이 든다 혹은 1 시간 안에 잠이 든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 이후 시간은 음악이 나오진 않지만 귀에 이어폰이 꽂은 상태에서 무음 모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일런트 나우 세션이에요. 강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양쪽 이어보드를 동시에 탭을 해서 길게 탭을 하면은 사일런트 나우 이 모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저는 주로 그 잠을 잘 때 이렇게
모드를 실행해서 사용해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도서관에서 음악 없이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주변음을 차단해서 사용할 때도 이 사일런트 나우 모드가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지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내 귀에 꽂혀 있는 이어보드지만 자주 분실할 때 많잖아요. 어디로인지 모를 때 이럴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비품이 나오니까요. 절대 귀에 꽂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JBL 투어 프로 플러스는 6.8mm 다이내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중고역대에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좀 아쉽다고 느끼신다면 이퀄라이저 밴드 메뉴에 들어가셔서 자신의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메뉴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조사에서 기본 제공하는 프리셋을 사용해도 됩니다. 제가 실제로 베이스를 기본 세팅으로 해가지고서는 애플 뮤직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퀄라이저 밴드를 오프한 상태에서 들을 때는 굉장히 플랫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공되지 않는 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플랫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요. 좀 밋밋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저역대가 강조된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둥둥둥둥둥 이렇게 베이스가 깔리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기본 프리셋으로 제공하고 있는 베이스를 터치를 하셔서 설정을 하고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커스텀 메뉴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즐겨 찾는 혹은 즐겨 듣는 사운드 세팅 값을 설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K-팝 혹은 쇼미더머니 이런 식으로 이퀄라이저 밴드의 네이밍을 만들어주고 음악을 들을 때마다 장르에 맞게끔 자신이 생성한 이퀄라이저 밴드 프리셋을 적용시켜 주시면은 훨씬 더 좋은 음질의 사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재생 제어는 제스처로 하는데요. 좌우측 이어보드에 재생 제어 제스처 기능을 적용해서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음원의 재생 및 일시정지 혹은 공넘김, 이전 곡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감도는 좋은 편이었어요. 한 번 터치, 더블 탭, 그 다음에 트리플 탭 해서 공넘김을 하거나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요. 혹은 볼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을 빼고 볼륨 제어를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성 비서 호출은 이제 길게 터치를 하면은 기본 적용되어 있는 AI 비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니까 시리로 해놨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삼성 같은 경우는 빅스비, 그 다음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이나 또는 노트북 이런 경우에서도 다르게 동작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적정하게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스처 기능도 굉장히 터치 감도가 우수해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직접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이크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에서는 구글 어시스턴트와 빅스비, 그다음에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시리, 이 음성 비서를 부르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음성 비서로 어떠한 콘텐츠라든가 단어 검색 같은 걸 할 때 얼마나 음성 인식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갤럭시 S22하고 그다음에 아이폰 모두 마이크를 통한 음성 인식 기능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잘 됐고요. 음 그다음에 티맵을 실행해서 티맵 같은 경우도 인제 목소리로 음성으로 목적지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원하는 곡을 찾고 검색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음성 비서를 통한 호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터치와 그다음에 마이크 음성 인식 이 기능이 모두 잘 되는 거를 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반복해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굉장히 잘 됐습니다. 지금 아이폰 13 프로에서 시리를 불러서 대기 상태, 미세먼지, 오늘 날씨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는 음성 명령을 내려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 이제 100%다 인식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8번, 9번 정도는 제대로 인식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거리에서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기능 활성화 시 어느 정도 차음성을 보이는지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이게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지금 차가 지나가는데 노이즈 캔슬링 해 놓으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꼭 주변을 허용 모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도 뒤에서 차량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주변음 허용 모드를 안 해 놨으면 아마 차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지금 그 공사장 옆에서 노이즈 캔슬링을 실행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끌 꺼 보면서 이 주변음 차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했는데요. 음악이 나오고 있으면 그 기계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들리긴 들리는데 미세하게 들리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JBL 투어 프로 플러스와 함께 지하철에 탑승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저는 넷플릭스 영화를 주로 많이 봐서요. 스마트 오디오 앤 비디오 모드 메뉴에서 비디오 모드를 적용하고 넷플릭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오 싱크 밀림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OTT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스트리밍, 무선 스트리밍으로 음악이나 그다음에 게임을 즐길 때 오디오 싱크가 밀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상과 오디오의 그 레이턴시를 맞춰주는, 응답성을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실행을 해 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지하철 뭐 1시간 정도 왕복하면서 음악을 듣고 그다음에 넷플릭스로 영상을 볼 때 오디오 싱크가 밀리지 않는 거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걸 적용하면은 인제 그 우선순위가 레이턴시로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사운드 세팅, 그다음에 이 비디오 모드로 놓게 되면은 이 오디오 싱크에 더 치중합니다. 음성,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에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배틀그라운드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모드에 놓고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들을 때 음원 재생을 위주로 할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연결성, 페어링을 우선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일반 모드에 놓으면 페어링을 위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음악에 놓으면은 음악 재생을 가장 높은 빈도로 적용을 하겠죠. 그다음에 비디오 모드에 놓게 되면은 확실히 그 영상과 그다음에 오디오 싱크의 조절을 위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어 성능을 발휘하도록 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틀그라운드 플레이를 이것 때문에 오랜만에 들어가서 거의 한 4 시간 정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운드 밀림, 사운드 딜레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뭐 발자국 소리, 총성 이런 부분들, 화기 소리 같은 거, 그다음에 가장 뭐 많이 발생하는 이제 그 운송수단 타고 지나갈 때 뭐 그런 BGM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제 이동하면서 하면은 더 네트워크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공유기 옆에 바짝 붙어서 해 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에 탑승을 해서 노이즈 캔슬링 모드와 주변음 허용 모드를 반복하면서 안내 방송이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는 테스트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사운드 제어 끄기. 지금까지 JBL 투어 프로 플러스의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고 대중교통, 그다음에 길거리, 그리고 다양한 야외 환경에서 노이즈 캔슬링 차음성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저가형 모델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했고요. 그다음에 고급형 프로급 제품들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도 손색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에서는 지하철 안내 방송이 아주 미약하게, 그러니까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비트가 강하거나 아니면은 사운드가 큰 영화를 볼 때는 안내 방송이 거의 들리지 않아서 안내 방송을 지나쳐서, 그러니까 내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은 허용 모드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핸즈프리 기능 통화 테스트를 해 봤는데요. 2 개의 외장 마이크와 1 개의 내장 마이크로 구성된 빔포밍 시스템이 주변의 소음을 감쇄시키고 하울링까지 억제시켜 줘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상대방도 무선 이어폰이고 저도 무선 이어폰이었는데도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론 볼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볼륨 레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리고 혹시 다른 그런 그 타사 무선 이어폰으로 음성 통화를 무선 이어폰 대 무선 이어폰으로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음질이었고요. 상대방이 무선으로 통화하지 않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그런 핸즈프리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JBL 투어 프로 플러스를 사용을 해서 음악 감상, 영상 콘텐츠, 모바일 게임, 핸즈프리까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가격대가 있는 만큼 기대하는 기대치도 높았는데요. 확실히 다양한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급 수준의 TWS 이어폰이라는 것을 테스트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데니얼이었고요. 제 영상이 만족스러웠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